국민의힘이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도부 리스크가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중앙당 윤리위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인선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가 검토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전국 현안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지금 좀 파장이 큰 얘기가 우크라이나 지원 부분입니다. 뭐 미국은 뭐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중요한 건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저는 아주 원칙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을 예. 살펴보면 민간인을 상대로 한 대량 학살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지금 같은 재정 지원, 인도적 지원에만 이 한계를 두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뭐 군사적 지원, 무기적 지원을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가정적 전제가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자유주의 진영에서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량 학살이 일어나면 이걸 그냥 보고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공감대는 전 세계에 충분히 무르익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이 발언에 대해서 또는 뭐 인도적 재정적 지원 이외의 어떤 더 넓은 범위의 지원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하겠다 할 것처럼 이 고민할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이 비극적인 전쟁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이고요. 저는 뭐 어느 나라든 그 절대로 민간인 대량 학살은 용납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각에서는 지금 민간인 학살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파병까지도 좀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우려는 조금 앞서 나간 것 같고요. 뭐 지금도 러시아가 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발언이 또 이 전쟁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어떤 전쟁 범죄를 조금 억제하는데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작용한다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리위 구성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수위를 두고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이 질문 드리면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같은 최고위원이니까 참 말하기는 좀 곤란하신가요? 뭐 그게 곤란한 게 아니라요. 이런 징계 수위가 적절하다고 해버리면 마치 가이드를 드리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독립적 기구인 윤리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만 당 내에서는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소 무거운 징계, 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공감대는 충분히 무르익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 받았잖아요. 그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점이.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타인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이 우리 당 구성원 모두에게 선당우사의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거 이준석 사태 때도 선당우사를 많이 강조했었기 때문에 뭐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나 뭐 좀 다소간의 여러 간의 어떤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선당후사할 때 우리 당원들이 더 큰 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는 법이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각자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당후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좀 스스로 좀 결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까? 뭐 무엇이 우리 당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결정일지는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 역시나 뭐 제가 말씀드린 선당후사나 만에 하나 뭐 앞으로 제가 윤리위에 회부될 일이 있다면 이왕이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최고위원이기에 더더욱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예를 들면 똑같은 실수를 해도 일반 당원분들이 책임을 지는 것과 최고위원이나 또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는 거 무게감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언제나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발언도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셀프 윤리 징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뭐 일단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실제 당원 당규상에서는 당무감사위원장이나 당원분들이 윤리위에 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는 뭐 저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지켜봐야겠죠. 다만
어제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기현 대표께서 뭐 자중을 요구했다고 하고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라고 경고한 부분이 있어요. 이 같은 당내의 분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죠, 당연히. 네. 자, 김재원, 태영호,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한 3명의 징계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뭐 징계, 뭐 사퇴 등등 같은 최고위원으로서 뭐 말씀하기 곤란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곤란해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드리는 게 최고위원의 의무라고 네, 생각을 주십시오,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지도부가 출범하고 한 달 동안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기대를 드리기보다는 우려를 샀던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네. 정말 이 환골탈퇴한다는 각오로 지도부 구성원 모두가 이 발언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짐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5.18 기념식 때 여권 뭐 지도부 다 출동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다 가는 거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할 예정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태영호 최고위원도 같이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될 다 가능성이 같이 있겠죠. 가고. 네. 이건 좀 수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가는 겁니까? 근데 이제 방금 말씀 주신 태영호 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5.18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별다른 착각했습니다. 말씀을 안 문제가 하셨던 것 없었고요. 같고요. 네. 네. 뭐 그래서 저희가 광주에 가서 또 진정성 있게 추모를 하고 참배를 네. 하고 지난해에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님과 저희 당 구성원 모두가 함께 5.18 이 기념식에 다 참석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일회적인 운동이 아니라 저희 당의 진심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조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도 개인의 어떤 입장이나 뭐 친소 관계를 떠나서 보다 무거운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와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정강훈 목사 지지하는 이중 당적자 지금 981명한테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분들한테 이중당적은 법으로 처벌된다라는 경고 안내 문자가 나갔고요. 사실 이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입당 원서에 추천자 이름을 쓰지 않는 이상 네. 저희가 이제 책임 당원이 80만 명이 넘고 전체 당원이 수백만이 되는데 그렇죠. 일일이 막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더 탐사 보고 민주당 가입했다. 열린공감 TV 보고 민주당 가입했다. 이걸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 정강훈 목사 못지않게 비정상인 세력이잖아요. 근데 저희 스스로 제가 이제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정강훈 목사에게 경고까지 했었고요. 김기현 대표도 연일 이 강도 높은 경고 발언, 선 긋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기조가 이토록 엄하고 확실하다는 것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입당 서류에 추천인란에 전광훈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분들이 981명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한 분들을 확인한 결과 겨우 예. 많이 확인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안 쓰고 입당한 사람도 분도 많을 있을지 거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당대회 때 아. 사실 정강훈 목사 추종하는 분들이랑 계속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아하. 그분들이 저를 일일 비판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뭐 제가 최다 득표에 영예를 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봐도 별 영향력이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님 보실 때는 1000명 안팎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뭐 거기서 조금 더 한다고 해봤자 아. 크게 당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당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요. 과잉 대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좀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강훈 목사하고 조금 좀 결별을 하는 거 좀 딱 선을 끊는 뭐 일각에서는 좀 사진을 찍으면 공천 탈락 뭐 이 정강훈 목사하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정강훈 목사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예. 저희 당에서 중요한 역할 맡기는 매우 어려울 아하, 것이다라고 예. 제가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니 만난 적이 있어야 결별을 하죠. 또 그렇군요. 결혼을 해야 이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만난 적도 없는데 또 네. 한쪽에서 자꾸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측면이 네. 있는 거고 네. 좀 곤란한 상황이다. 근데 사실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지난주 네. 내내 계속 강도 높은 언어로 선을 긋고 맞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여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 자, 좀 녹취록에 연길이 형이 아마 송영길 전 대표 같은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좀 개입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예. 이정근 전 부총장이나 이 돈봉투 일당으로부터 확인 문자 받은 것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돈봉투 왜 돌렸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 당대표 만들려고 돌렸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까지 송 전 대표를 돕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일한다는 걸 송영길 전 대표에게 안 알렸겠습니까? 대표되고 나서 요직을 차지하려면 혜택을 보려면 영길이 형, 영길이 오빠 우리가 이렇게 돈봉투 만들어서 돌렸어라고 당연히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윤관석 의원은 사무총장, 네. 이정근 전 부총장은 사무부총장이라는 엄청난 요직에 기용이 되었어요. 돈봉투 돌리는 업적 때문에 사실 농공행상으로 매관매직이 이뤄졌던 거죠. 이게 매관매직이지 다른 게 뭐 매관매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사무총장은 돈봉투 돌리면 살 수 있는 자리구나라는 걸 확인했고 송영길 전 대표는 그 사무총장 자리를 돈봉투 몇 장에 팔아버린 거죠. 팔았다고 매간매직이다 말씀 주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금액 얘기를 하면서 이 장경태 의원이죠. 50만 원 정도는 한 달 밥값도 안 된다라고 좀 그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성호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또 했었고요. 저는 국회의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왜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전세 사기 피해자 20대 청년이요. 2만 원이 없어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고 나서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청년들이 뭐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있지만 50만 원이면요 한 달 충분히 살고도 남고요. 그 돈봉투에 들어있는 300만 원이 대다수 청년들의 월급보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을 대표하는 존재잖아요.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공천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고 1년에 세비가 한 1억 3천 되죠. 네. 기득권에 물들여져서 50만 원 별거 아니다. 300만 원 정도의 국회의원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이 보편적 청년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면 이분이 국회의원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징계를 하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징계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저희 당 이 지도부의 어떤 여러 실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징계를 많이 요청했거든요. 장경태 최고위원도 그 요청을 한 당사자 중 한 사람입니다. 잘못한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책임지고 저 징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똑같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망언을 한 장경태 최고위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어디까지 묻게 되는지 민주당이 스스로 답을 해야죠. 정성호 의원은 사퇴, 장경태 최고위원은 징계 이렇게. 아니 근데 정성호 의원은 사과라도 했어요. 사과를 했으니까. 근데 장경태 의원은 사과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퇴할 사람은 장경태 의원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좀 지라시, 이른바 지라시 속에 의원들이 지금 명단이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이 명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재명 대표는 또 일일이 또 현역 의원들한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명단에 거론된 의원들은 이거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저에게 네.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고 치고 돈봉투 받았어요 전화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한테요? 뭐 백현동 문제, 대장동 문제, 성남FC, 쌍방울의 대북송금 특검, 돈봉투도 엄청난 잘못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이 잘못을 질책할 수 있는 처지가 되나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없고 깨끗한 당대표였다면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돈봉투 의원들 일단 다 출당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못하죠. 왜냐? 의원들이 아니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 만약에 이 20명의 돈봉투 연루 의원들이 2차 체포동의안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택해버리면 본인이 정말 꿈에서라도 피하고 싶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건대 이재명 대표는 이 20명에게 지금 언론에 나오는 20명에게 단호한 조치를 못 취할 겁니다.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 그래서 리더는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요. 리더는 적어도 이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도덕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되는 거죠. 자, 또 그리고 뭐 송 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 부분을 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당시에 그 스폰서로 언급됐던 김모 씨 이 자녀가 나중에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근무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아주 유리하게 운영했다라고 해서 당시에 친문계나 친이낙연계에서 반발 많이 했던 기사 그렇죠.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이심송심 확인되는 거고요. 제가 대선 때 경선 청년 특보부터 본선 청년 본부장까지 했지만 이 대선 캠프가 꾸려지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저 마포대교 너머까지 줄을 서요. 네.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대선 캠프에서 일하기 위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거든요. 정치권에서는. 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에게 돈봉투 만들어준 스폰서의 자녀가 윤관석 사무총장이 직접 챙겨서 대선 캠프 자리를 턱 하고 차지했다? 이게 연관성이 아니면 대체 뭐가 연관성이겠습니까? 자,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뭐 토요일에 입장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돌아올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출당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직도 출당을 안 하고 있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가 빚진 게 많아서라고 보고요. 그 개항 지역구를 사실상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에게 세게 못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여러 정치적 한계나 도덕적인 한계가 단호한 조치를 막는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미적미적거리고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민주당 전체가 입는 타격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 돈봉투 같은 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는 아예 없어진 겁니까? 저는 전래동화에서나 들어봤습니다. 아, 2008년도 그때 네. 박희 때 대표 때 예. 그런 본 적이 없고 돈 받은 적도 그럼요. 없으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같은 청년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2021년까지 횡행했다는 것 자체가 여야나 진영을 떠나서 좀 충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장경태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에게 공식 요청했는데 만약 이분들이 받은 게 아니고 떳떳하다면 여야가 함께 청년들이 모여서 돈봉투 근절 선언을 오늘이라도 소통관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